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에 관해서 콘텐츠를 진행해 볼 건데요. 약사님과 함께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국병원약사회 홍보요원 정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수면제, 수면 유도제라고 얘기했는데 좀 첫 질문은 좀 가볍게 드릴게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면은 뭐 이렇게 살자라고 할 때, 왜냐면 유튜브 콘텐츠 그 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살자를 할 때 이렇게 수면제를 막 이렇게 먹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좀 옛날 수면제로 표현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끝. 더 얘기할까요? 네. 안 죽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도 뭐 죽기... 위세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급실 가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근데 위세척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망에게까지는 이르기 힘들다는 것 같고, 그리고 졸피뎀이 가장 유명한 수면제인데요. 졸피뎀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그 치사량을 표현할 때 반수치사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게는 좀 실험하기 힘들고 동물로 실험한 내용인데요. 어떤 용량을 예를 들면 100마리한테 먹였다. 그때 50마리가 죽는 용량이 어느 용량이냐 이거를 나타낸 용량인데요. 그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1kg당 700mg을 먹어야 쥐 중에 반이 죽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뭐냐면은 그 1kg당 70알을 먹어야지 먹은 쥐 중에 반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1kg에 70알? 네, 1kg에 70알. 이 쥐에 대한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수면제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을 먹어야 그 중에 반이 사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용하는 수면제는 적용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한 4,500알 먹으면 배 터져 죽겠네요. 그냥. 네. 그거를 일단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그렇죠. 양을. 네. 그럼 뭐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더 오래 자고 그런 건 아닌가요? 진정 효과가 길어지니까 더 오래 수면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졸피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면제는 졸피뎀 하나만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뭐 네. 내시경 받을 때 네. 수면제라고 해야 되나? 그 수면 유도하는 약을 쓰잖아요. 그런 것도 수면제 일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수면에 이르게 하는 약은 수면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처방받는 약물이 졸피뎀이기 때문에 보통 졸피뎀, 스틸녹스 하면은 수면제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이나 검사할 때 재우는 그런 약제들도 졸피뎀과 비슷한 작용을 하면서 사람을 재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면제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졸피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나 이제 사회면에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왜 졸피뎀 뭐 이렇게 좀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 않은 걸까요? 졸피뎀을 원래 목적과 안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겠죠. 그거를 이게 타인에게 뭐 몰래 복용을 해서 재운 다음에 그 사이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졸피뎀이 좀 안 좋은 어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졸피뎀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면 졸피뎀을 먹으면 바로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바로 잠이 드는 네. 건 아닌데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잠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복약 지도를 할 때도 잘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복용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피뎀 복용할 때 굉장히 주의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중독성과 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경각심에 대해서 좀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그 부류 안에 속해 있는 건데요. 그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에 속해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마약하면 일단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중독되지 않냐, 의존되지 않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
그 약물들이 전부 다 뇌랑 척수 여기 있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작용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한번 누리면 나 저번에 그 약물 먹었을 때 이런 효과를 봤었어 하면서 거기에 계속 찾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 처음에 많이 복용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했었던 그 시절 약보다는 의존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낮아진 약들을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개선되고. 네, 그렇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너무 숙면에 좀 어려움이 살짝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병원 가면은 졸피뎀 처방을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 약이니까요.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성이나 그런 위험이 있고 그 작용 시간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해서 식약처에서는 그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처방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들에게만 일단 처방이 가능하고요. 하루에 한 번 최대 10ml만 한 번에 4주까지만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몇 년 동안 이 졸피뎀을 계속 복용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4주마다는 한 번씩 가서 처방을 받게끔 그렇게 계속 병원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식약처 나라에서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나 좀 병원 오기 싫어 3개월씩 해줘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게. 네. 불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면제가 있고 수면 유도제가 있는데 수면 유도제는 뭔가요? 수면 유도제는 그냥 어감이 약간 완전 수면을 시키겠다기보다 그냥 수면까지 약간 이런 그냥 약간 부드러운 그렇죠. 느낌으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감기약 먹으면 졸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내과에 가면은 선생님이 좀 졸려요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는 약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뭐 두드러기나 콧물이나 이런 데 쓰는 항히스타민제라는 네. 종류가 있는데요. 그거의 부작용이 먹으면 좀 졸린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작용을 활용해서 수면 유도제, 사람을 좀 졸리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수면 유도제라고 하면 멜라토닌이라는 약이죠. 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약이죠.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애매해서. 네, 분류하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멜라토닌을 용량에 따라서 고용량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받는 전문 의약품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식물에서만 추출한 저용량 멜라토닌을 일반 식품으로 분류해서 판매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용량에 따라서 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일단 멜라토닌은 몸 안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이 생활하면서 빛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그걸 느껴서 밤에 한 11시에서 새벽 2, 3시 이 사이에 그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잠자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질문이 뭐였죠? 근데 멜라토닌이 어떤 기준으로 수면 유도가 되는지. 네. 그런 작용으로 잠이 들게 만듭니다. 그럼 멜라토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잠자는 시간에 이게 참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건데요. 밤낮이 막 바뀌는 근무 시간이 좀 불규칙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갔다 와서 시차가 생겼거나 아니면 또 나이가 들면은 좀 호르몬이 좀 적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아예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된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멜라토닌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래서 항상 꿈을 꾸는데 멜라토닌을 복용을 하고 숙면에 이르면은 깊게 잘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기자님이 잠을 못 자는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기자님께서 햇빛도 잘 못 보고 좀 불규칙하게 해서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드셨다면은 그렇게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원인이 다른 데 있다거나 또 불안이나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뭐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투여하면 또 잠을 굉장히 잘 주무세요. 그래서 그거는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가 이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인데 이 콘텐츠를 보시는 그러니까 수면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바른 수면제 복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면제는 뇌를 진정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도와주는 작용들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고 진정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 물질들이 술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그 작용이 또 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이런 조증, 특히 조증 이런 약들도 사람을 진정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요. 그런 약이랑 또 수면제를 같이 먹으면 사람을 진정시키는 그 물질이 몸 안에 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모든 부작용이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약들을 복용하고 계실 때는 수면제를 처방받으실 때 본인이 드시는 약을 꼭 먼저 안내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득 궁금한 건데 이제 고혈압,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을 평생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데 네네. 수면제랑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크게? 혈압, 당뇨, 네, 그런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혈압이랑 당뇨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 그렇죠.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분들께서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랄까? 낮에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만큼 몸이 지치지 않아서 또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든 약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은 좀 금물이고 일단 불면 때문에 병원에 가셔도 일단 약을 사용하시기 전에 행동치료부터 먼저 해요. 잠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이런 활동적인 걸 너무 많이 하진 않는지 아니면 잠자는 장소에서 딴짓을 많이 하시진 않는지 그래서 꼭 애기들 수면 교육하는 것처럼 그 행동 치료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로 넘어가는 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약으로 다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그런 앞단계가 있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약물 치료가 시작된 다음에는 다른 진정하는 약물이랑 병용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숨기지 말고 설명을 해주시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면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의 좀 생활 습관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네요. 네, 침대에서 핸드폰 보는 거 저도 참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분들에게 모두 불면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불면이 있는 경우라면 그런 행동부터 먼저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끝인사 건강하세요.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건강하세요.